여러분 문맥적인 근거를 잡는 키워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접속부사, 지시대명사, 그리고 안녕하세요. 토익의 달인 지성쌤입니다. 여러분 요즘 토익에서 가장 핫한 파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파트가 요즘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파트 6인데요. 가장 최근에 쳤었던 2월 28일 시험에 대해서도 제가 멤버십 단톡방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사했었는데요. 역시 많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파트 6가 가장 어려웠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최근에 파트 6는 굉장히 핫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파트 6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파트 6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트 6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파트 6가 과연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파트 6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트 6는 파트 5랑 파트 7 사이에 끼어있는 유형 아닌가요? 뭐 파트 5랑 파트 7을 적절하게 섞어놓은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 5, 6는요. 파트 7과는 결 자체가 달라요. 즉 파트 6는 파트 5에 가까운 유형입니다. 파트 7은 조금 순수 독해에 가깝죠.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서 그 주어진 문제들을 푸는 게 바로 파트 7이라면 파트 5, 6는 빈칸을 채우는 거잖아요. 문장 내에 있는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넣는 게 바로 파트 5,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6는 파트 5랑 7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파트 5처럼 문제를 풀되 단 문맥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파트 5가 한 문장 내에서 모든 논리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 내에서만 푸는 게 파트 5라면 파트 6는 파트 5처럼 풀되 문맥적인 단서를 고려하라는 겁니다. 문맥적인 해석을 고려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문맥입니다, 여러분들. 즉 파트 6의 출제 의도 자체가요. 문맥적인 단서를 찾아서 정답의 근거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은 파트 5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6 마찬가지 문제를 풀 때 정답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문맥적인 해석을 계속 할 생각 안 하고요. 파트 5처럼 그 문장을 두 번, 세 번 반복합니다. 내가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나 싶어서 한 번 더 읽고 두 번 더 읽게 되죠. 그만큼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 정답률도 떨어지는 겁니다. 왜? 파트 6는 문맥적인 단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맥 속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즉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파트 6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문제 유형이 뭐죠? 네, 그죠? 문장 삽입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그 문장 삽입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맥적인 근거를 잡는 키워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접속부사, 지시대명사, 그리고 어휘적인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최신 경향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쳤었던 2월에 세 번의 시험이 있었죠. 그 세 번의 시험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2월 1, 2, 3차 세 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파트 6의 문장 삽입 문제, 정답의 근거, 분포,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6의 문맥적인 근거를 잡는 키워드 세 가지가 뭐라고요? 접속부사, 지시대명사, 그리고 어휘 간의 연결고리가 되겠죠. 그래서 접속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세 문제가 있었고요. 지시대명사를 활용하는 문제가 세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휘적인 연결 문제가 6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의 이 정도 분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접속부사가 있는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은 쉬운 편이고요.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는 조금 더 발전적인 문제 유형이 조금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적인 연결이 말 그대로 해석적인 문맥적인 관계를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답의 직접적인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예시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접속부사입니다. 접속부사에 대한 단서를 정확하게 활용하려면 접속부사의 종류와 해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접전부의 표, 정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13만 장 이상이 지금 배포가 됐는데 아직도 제가 무료로 배포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들어가셔서 이 접전부의 표를 받으셔서 정확하게 접속부사의 종류와 해석을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리고요. 접속부사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인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접이 있습니다. 즉 앞문장과 뒷문장과의 관계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겠죠. 그리고 추가관계, A와 B처럼 별개의 두 개의 소재가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접의 관계,
앞문장과 뒷문장이 역접의 내용일 때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이게 70%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속 부사를 묻는 그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계를 따져보시는 거고, 자 그리고 문장 넣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부사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단서가 될 테니까. 자,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The workshop will be held, 열릴 것입니다. In the grand ballroom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좌석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100명의 참석자들에게. 자, 그리고 문장 넣기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여기 선택지에 4개의 문장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이렇게 접속 부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접속 부사가 있으면 가장 직관적인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문장과 뒷문장 간의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 문장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뒷문장이 결과로서 해석적인 관계가 만족이 된다면 정답이 그대로 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활용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접속 부사가요. 자, 그러므로 사전 등록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사전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잖아요, 해석이. 네,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물론 나머지 선택지도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제일 먼저 공략 대상이 뭐다? 접속 부사. 접속 부사는 가장 대표적으로 문장 간의 해석적인 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2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3선 테크는 자동적으로 방출합니다. 적절한 양의 불빛을 방출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고 그 뒤에 빈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뒷문장에 접속 부사가 있었어요. 게다가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 빈칸의 문장 내에 접속 부사도 활용 대상이지만 그 뒷문장에 있는 부사도 역시 가장 직접적인 활용 단서가 되는 거예요. 자, 게다가라는 것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별개의 소재를 연결하는 거죠. 대주제는 같지만 소주제가 별개 A, B와 같은 두 개의 소재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게다가 그 조명은 돕습니다. 무엇을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그 조명이라는 것에 대한 장점을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게다가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그 왼쪽 문장도 역시 그 조명의 장점들 중 하나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문맥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문장이 정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해석적으로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은 변형합니다. intensity. 그 강도, 강렬함을 변형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속적인 식물의 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전 문장에 나왔었던 자동적으로 조명의 적절한 양을 방출하는 것에 대한 장점들 중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뒷문장에 게다가로 연결된 문장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되는 거잖아요. 되겠습니까? 접속 부사는 이 빈칸 문장 안에 있든 간에 아니면 뒷문장에 있든 간에 굉장히 유용한 단서 중에 첫 번째가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To comply with the terms. 그 조항에 따를 것을. 네가 제공했었던 그 조항에 따를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시 빈칸이 나왔었는데 역시 4개의 문장들 중에 부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일 먼저 활용하는 것은 역시 접속 부사가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나 라는 역접의 부사가 나오고요. 네, 그러나 나는 또한 원했었습니다. 무엇을? 거기에 대한 변형을 조금 줄 것을. 그죠? 수정사항을 줄 것을 원했었습니다. 이 문장이 지금 그러나라는 부사로서 연결되는 역접의 문장으로 손색이 없죠.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당신이 제공했었던 그 조항을 따를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나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몇몇의 수정사항도 만들기에 원했었습니다. 괜찮잖아요. 네. 자, 아시겠죠? 첫 번째로 명심할 것은 접속 부사를 적극적으로 제일 먼저 활용하라. 왜? 그게 가장 직관적인 연결고리가 될 테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는 this라든지 아니면 that 같은 거고요. 이게 복수가 되면 these 라든지 those가 되는 거죠. 이런 지시대명사들은 앞에 나왔었던 명사를 그대로 지시하는 거거든요. 즉 나왔었던 소재를 그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역시 가장 직관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인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me customers, 몇몇의 고객들은 문제점들을 보고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죠? 그들이 정보집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 근데 어떤 정보 자료집이냐면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 자료집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의 급격한 성장이, 우리 회사의 급격한 성장이 방해를 야기했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네, 어디에 있어가지고요? 우리의 기존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조금 야기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소한 문제점들이 발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문장 넣기에 나왔었는데 그 문장 넣기에서 this 같은 것들, 이런 지시대명사 같은 것들 혹은 지시형용사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은요. 이런 것들이 역시 앞문장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왔었던 것들을 그대로 해석적으로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 즉
this issue. 이런 소재가 나오기 위해서는 앞문장에 반드시 문제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문제점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시대명사가 지칭한 대상이 왼쪽 문장이 없다면 그것은 무조건 함정이 되는 거겠고, 지칭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역시 해석적으로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은 그 문제점은 여기서 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왼쪽에 나왔었던 이 사진이 없었다라는 문제점이 되겠고요. 명확한 증거이다. 그것의 증거이다. 여기서 대시받는 것을 왼쪽에 나왔었던 급격한 성장이 우리의 운영의 방해를 초래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지시대명사가 두 개가 활용된 직접적 연결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활용하는 거. 그 중에서 특히 지금처럼 지시대명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게 진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now this is the right time. 이제는 적절한 시간입니다. 고객들에게 편리한 개인적인 서비스를 주는 적절한 시간대입니다. 저 버기에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그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가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장 넣기가 출제됐었는데 that is exactly what we offer. 이런 식으로 that이라는 대명사가 역시 왼쪽에 나왔었던 소재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 나왔었던 내용이 뭐였었죠? 이제 적절한 시간이다. 고객들에게 편리한 개인적인 서비스를 주는 이런 시점이 왔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되겠습니까? 역시 왼쪽에 나왔었던 내용 그 자체를 그대로 받는 게 that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잊지 마세요. 지시대명사는 앞쪽에 나왔었던 소재를 그대로 지시받는 대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3번. 자, 레이놀드 맥스는 증가시킵니다. 신호를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호냐면 전송되는 어디 사이에서 유저의 핸드폰과 그리고 베이스 스테이션스 기지국 사이에서 전송되는 신호를 향상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문장 넣기가 출제됐었는데 자, 지금은 뒷문장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뒷문장에 지금 also라는 접속의 부사가 있으니까요. 물론 also는 그냥 부사로 볼 수 있겠지만 접속 부사로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역시 대등한 소재, 각기 다른 대등한 소재를 연결하는 그런 아까 나왔었던 moreover과 같은 그런 부사로 활용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뒷문장의 부사도 역시 직접적인 연결고리로서 단서가 돼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봤었던 것처럼 보통 문장 넣기 문제들은 앞문장과의 해석적인 관계를 많이 묻습니다. 물론 뒷문장과의 관계도 물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문장과의 관계를 훨씬 더 많이 묻습니다. 이건 제가 억지로 문제를 만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지난달에 출제됐었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 자, 좋습니다. 근데 3번은요. 지금처럼 뒷문장의 단서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네요. 이러면 더 좋은 거겠죠. 단서가 많으면 그만큼 자연스럽게 해석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한 이라는 부사가 포함된 문장 해석을 보신다면 The Reynolds Max는 또한 향상시킵니다. 무엇을? 모바일 시그널을 건물 내에서의 시그널을 향상시킵니다. 이게 뭡니까? 일종의 장점이죠. 이게 지금 또한으로 연결되니까 그 왼쪽에 들어갈 이 빈칸의 문장도 역시 또 하나의 장점이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첫 번째 정말 합리적인 그죠? 킹리적 가심으로써 정답의 근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문장 내에서도 this feature이라는 지시 대명사, 형용사가 있습니다. 역시 this, that 같은 것들은 앞에 나왔었던 것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 나왔었던 특징이 있으면 그 의미를 그대로 이 this feature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특징은 보증해 줍니다. 이 유저들에게, 이용자들에게 무엇을? 더 적은 전화들이 끊기는 것을 예기치 못하게 끊기는 것을. 그죠? 그래서 전화가 예기치 못하게 끊기는 게 더 적도록 보장해 준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일종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 이게 지금 왼쪽에 나왔었던 신호를 증가시킨다라는 것에 대한 그 특징을 받는 단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3번 문제는 지금처럼 지시대명사, 형용사랑 접속의 부사까지 모두 활용하는 문맥적인 단서로서 정답을 유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서가 되겠고요. 네, 접속 부사랑 지시대명사죠. 그리고 그런 게 없다면 역시 단어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보시는 건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여러분들 그냥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지 마시고 앞문장과의 연결고리가 빈칸에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뒷문장과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파트 6의 요즘 트렌드는 앞문장과 빈칸과의 해석적인 관계를 묻는 문제가 훨씬 더 많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빈칸에 들어갈 소재랑 앞문장의 소재가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지를 따져보시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 게 네, 그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선택지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Now the tree is 3 meters tall. 이제는 그 나무가 30m 높이가 됩니다.
그것은 100년 전에는 단지 조금만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30m 키가 된다라는 그런 문장이죠. 그리고 지금 뒤에 나오는 정답 문장이 바로 It is presumably 아마도 추정컨대 가장 오래된 나무이다. 마을에서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나왔었던 이제는 30m다 라는 그런 단서랑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래되었다. 그죠? 그만큼 시간이 지났으니까 가장 오래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적인 단어 간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이런 유형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Please submit. 제출하세요. 너의 지불금을 제출하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 지불금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건 지금 payment라는 소재를 뭐 단어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활용했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항상 빈칸에 들어갈 단서가 앞문장과 직접적 연결이 되는지를 제일 먼저 따져보시는 거.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심지어 일시적인 outage, 정전조차도 야기합니다. 무엇을? 큰 문제점들을 야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린 최선을 다합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서비스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역시 지금도 disruption. 네, 그리고 같은 의미의 단어인 interruption이라는 것을 활용한 문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앞문장과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를 찾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해석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우리는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우리의 경험 많은 직원들이 당신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20년 동안 운영되어 왔다라는 게 장기간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험 많은 직원들까지 소재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서 빈칸에 들어간 소재가 앞문장과의 연결고리를 주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 자, 5번입니다. 그 새로운 제품들은 곧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된 가게들에서 곧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제품 자체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요, 팔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그대로 다른 식으로 paraphrasing 하는 문장이죠. 모든 가게들은 팔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제품을요. 언제죠? 다음 달 동안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팔린다라는 것을 그대로 다른 의미로 paraphrasing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빈칸에 들어갔었던 소재가 앞문장과의 해석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detailed report, 자세한 보고서가 보내질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정답 문장이 바로 당신은 거기에 대한 사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시 이 사본이라는 소재가요, 앞문장에 나왔었던 자세한 보고서라는 의미를 연결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서 무조건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네, 그렇지만 최소한 앞문장과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단 하나의 연결이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3개 오답들도 정말 말도 안 되게 구성을 안 하거든요. 일단 전체적인 소재는 어느 정도 맞춰서 선택지를 만들거든요. 네, 그렇지만 앞문장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주는 것은 하나 혹은 고난도라면 2개 정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는 게 바로 문맥적인 근거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안 그러면 4가지를 계속 해석하다 보면 다 될 것 같아요. 왜? 일단 전체 큰 소재는 맞추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문맥적인 단서, 근거를 찾는데 가장 직관적인 것은 접속부사이다. 그게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접속부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활용하시고 그 다음 2번째가 바로 지시대명사입니다. This not that, 복수 형태로서 these not those가 되는 거겠죠. 역시 지시대명사는 앞문장에 나왔었던 소재를 직접적으로 그대로 맞는 거기 때문에 역시 정답과 함정을 판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 네, 그리고 그런 게 없다면 마지막으로는 빈칸에 들어가는 소재가 적어도 앞문장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 네,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정확한 정답을 찾게 만드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적용해보는 거니까요.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제가 말씀드린 3가지의 포인트를 늘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하시다 보면 점차 정답의 근거가 보일 겁니다. 네,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만 다른 영상 보지 마시고 이런 거 알았으니까 이제 난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았으면 적용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네,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추천 동영상에 먹방이라든지 뭐 몰래카메라 이런 거 보는 순간 다 까먹습니다. 지금 적용하는 연습하십시오, 여러분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파트 6의 문맥적인 근거를 잡는 연습을 해보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정말 토익 대박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익의 달인 지성쌤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공하세요. 파이팅!